식사들 하셨습니까? 이때쯤 라이딩 나가면 아스팔트가 지글지글 끓는 것은 물론 후라이팬 위에서 오토바이 타는 느낌이죠. 그래도 교통질서는 잘 지키시면서 타시기 바랍니다. 같은 라이더가 보더라도 눈살 찌푸리는 광경을 가끔씩 보는데 눈살이 아니라 욕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같은 라이더가 봐도 그런데 자동차 운전자들이 보면 얼마나 형편없이 보이겠습니까? 적당히 눈치껏 좀 지킬 것은 지키며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한적한 도로 달리다 보면은 자동차도 잘 양보해주는 자동차 운전자들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손이라도 흔들어주고 비상등이라도 켜서 감사 표시는 꼭 하시는 예의는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앞으로 주력이 될 수 있는 전기 오토바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저도 많은 정보를 찾으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그렇긴 하지만은 시승기가 아니고 오토바이 업계의 흐름을 이야기해보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전기 오토바이 역사를 잠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최초의 전기 오토바이는 1995년 미국 발명가 오그덴 볼튼 주니어가 특허를 출원한 이륜차라고 합니다. 1985년에 최초의 내연기관 오토바이인 라이트바겐이라는 오토바이가 고들리 다임러라는 메르세데스 벤츠 공동 설립자에 의해서 탄생을 했으니까 10년 차이밖에 안 난다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최초의 오토바이인 라이트바겐은 바퀴도 나무로 만들어진 목재 자전거에 264cc 가솔린 엔진으로 0.5마력으로 최고 시속 16km를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징적인 것은 주행 균형감을 잡 유아용 자전거처럼 양옆에 보조바퀴가 달려 있었던 것이 특징인데 지금도 골드윙 등에 많이 달고 다니는 보조바퀴 같이 생겼죠. 그런데 전기 오토바이는 상용화는 엄청 늦게 되었습니다. 1994년에 최초 상용화 전기 오토바이인 혼다 큐브 ES 모델을 통해 세계 최초로 상용 전기 오토바이를 출시하기는 했는데 대중화하지는 못했고 1996년도 최초의 대량 생산형 전기 오토바이는 프랑스 뿌조사가 현대적인 니켈 카드뮴 배터리를 탑재한 스쿠일렉을 선보이면서 본격 상용화했다고 합니다. 상용화에 거의 100년 넘게 걸린 셈이죠. 그런데 전동 킥보드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전동 킥보드, 우리가 아는 전동 킥보드는 길가에 맨날 치이는 그 전동 킥보드 맞습니다. 이는 1895년 가보경장 때 상용화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엔진을 단 킥보드도 할리나 인디언과 비슷한 시기에 나왔다고 하죠. 오늘날 서서 타는 개인용 전동 스쿠터의 모습을 한 제품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15년 미국 뉴욕의 롱아일랜드에 기반을 둔 오토패드라는 회사가 내놓은 오토패드가 상용화의 시초였다고 합니다. 하여간 재밌는 사실들이 많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전기 오토바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내용은 포춘지에 실린 2026년 5월 기사를 참고해서 다른 기사와 제 나름대로 각색해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길바닥에서도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 한 5, 6년 정도 되는 듯 합니다. 일각에서는 전기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이 전기 관련한 효율이 떨어진다, 환경에 그닥 이롭지 않다, 정치적 쇼다라는 등의 말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죠.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 과속 카메라 단속용 음성 내비게이션이 나왔을 때 별로 믿음이 없었다가 화면으로 보는 내비게이션이 나오자마자 구입해서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는 지니, 아틀란, 파인드라이브 아시는 분은 있기는 한지 모르겠습니다. 길가에 내비 업데이트 해주는 가게도 많았는데 스마트폰 내비가 활성화되면서 이제는 다 없어졌죠. 스마트폰 나오면서 사진기 시장도 박살이 났고 컴퓨터 시장도 거의 박살이 났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사진기로 사진 찍는 분들도 거의 없죠. 젊은 친구들 워드 칠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제는 게임을 하지 않으면은 컴퓨터도 멀리한다고 합니다. 이런 게 대세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전세계 전기 오토바이 시장 규모는 2025년에 536억 1천만 달러, 약 81조 원 정도 된다고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2026년에는 649억 7천만 달러, 98조 원 정도에서 2034년에는 3025억 1천만 달러, 그러니까 457조 정도 되네요. 이 정도로 성장할 것이 예측되며 연평균 성장률은 21.2%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포춘지에서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세계 오토바이 시장 규모는 1534억 달러로 추산되는데 연간 신차 판매량은 6천만 대 정도 수준으로 인도와 중국이 근소한 차이로 최대 시장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전기 오토바이 시장은 새로운 시장 창출이 아니라 휘발유 오토바이에서 전환되는 시장이라고 판단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전기 오토바이 시장에서 중국과 인도 회사를 빼고는 이야기가 안 되는 상황이죠. 히어로모터, 야디, BMW,
올라 일렉트릭, 혼다, 니오 테크놀로지, 고고로 이런 선두 기업이 자리를 잡고 있고 2024년에 전체 오토바이 시장의 1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2026년은 한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비율이 더 높아져서 연간 1000만 대 전체 판매량의 15%가 전기 오토바이라고 합니다. 히어로모터, 올라 일렉트릭은 인도 업체고 야디, 니우, 고고로는 중국 업체입니다. 생계형 오토바이를 많이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인도와 중국 업체가 전 세계 전기 오토바이 판매량을 80%를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미용으로 전기 오토바이나 스쿠터를 만드는 회사는 BMW, 할리데비슨, 히어로, 혼다, 가와사키, 올라, 에너지카, 트라이언프, 야디, 야마, 제로모터사이클 이 같은 회사들이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취미용 시장은 다른 항목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럽, 베트남, 중국, 인도, 한국 등 배달 시장용 오토바이나 일상 출퇴근용 오토바이 시장에서 급격하게 전기 오토바이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복잡한 골목이나 교통사정으로 스쿠터 수요가 많은데 이를 BMW가 잘 파고들어서 생각외로 전기 오토바이 판매가 잘 된다고 합니다. 중국인도 한국의 배달 시장에서 전기 오토바이가 많이 보이는 것 또한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쿠팡, 요기요, 배민 등 짧은 딜리버리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전기 오토바이를 많이 소비하고 있고 전기자전거, 킥보드 등이 길거리에 넘쳐나는 현상도 전기 오토바이 성장세에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중국산이 99%라는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 이 부분도 다음 항목에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에 많이 침투한 것이 전기 오토바이죠. 판매뿐만 아니고 리스, 임대, 공유 형태의 다양한 플랫폼으로 생활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휘발유 오토바이에서는 거의 없던 방식이죠. 거기다 스마트폰 등장으로 단 몇 초 만에 빌리고 금액을 지불하는 것도 가능해져서 저렴한 가격과 편의성 때문에 현재 공유 시장을 휘어잡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가 관심이 없다고, 내가 안 탄다고 남들도 안 탈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 같죠. 수요가 있으면 반드시 공급이 따르기 마련인데 아직은 보조금이란 변칙 요소가 있어서 과공급되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시장을 지배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기 오토바이 시장은 배달에서 처음 도입하다시피 했죠. 환경 문제와 소음 문제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는 패스트푸드점과 배달업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획일적인 보조금 지급 문제와 생산업체가 없어서 중국에서 들여와 라벨만 바꾸어서 보조금을 받고 시장에 푸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실제 중국산 100만원 언저리 제품을 들여와서 소비자 가격을 350에서 400만원으로 책정하고 200만원 가까운 보조금을 받고 150에서 200만원에 시장에 풀어서 엄청난 수익을 낸 기업도 있습니다. 그 짓을 한 10년여간 해왔던 것이 우리나라 오토바이 업계죠. 지금은 차종과 주행거리에 따라서 140에서 300만원의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지만은 초창기 전기 오토바이 보조금을 거의 못 먹는 놈이 바보일 정도로 엉망진창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지금도 수년간 국내 전기 오토바이 개발에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은 국내 전기 오토바이 생산보다는 완제품이나 반제품을 중국에서 들여와서 국내에서 라벨만 붙이고 국산이라고 팔고 있는 회사들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DNA, KR, 대동모빌리티, 이누리 이런 회사들이 전기 오토바이 생산에 힘쓰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동을 제외하고는 생산 능력이 있을까라고 저는 상당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DNA 직원이 80명, KR이 40명, 이누리 20명, 대동이 400명입니다. 확연하게 보이죠? 전쟁에 군사 100만 명이 동원돼도 싸우는 사람이 100만 명이 안 되죠. 정보, 군수 지원, 인사, 민사, 참모 빼면 진짜 싸우는 사람은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30만 명이나 된대. 야, 이제부터 빼기 시작한다. 쌀감에 장작대기 운반하는 놈들 5만 빼고, 불 빼고 말똥 치우는 놈들 4천 빼고, 막사 걷었다 쳤다 하는 놈들 3천 빼고, 오다가 중간에 토낀 놈들 1만 빼고. 아직도 뭐 감이 안 오니? 솔직히 40명, 20명은 영업사원만 있는 회사고 80명은 물류팀 정도 더 있는 회사라고 보면 확실할 겁니다. 거기다 우리나라 오토바이, 기자재,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가 남아있기나 한 걸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결론은 아직도 중국산 들여와서 라벨 가리만 하고 있다고 보시면 거의 정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의 한국과 똑같은 제품들이 싸고 차고 넘치고 많죠. 보조금은 작년 올해 그나마 공정해졌고 국산을 우대하는 등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은 아직은 행정적으로 1륜차에게까지 관심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주지 않으면 공무원들은 절대 안 움직이죠. 손대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공무원이라 자발적으로 열심히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입안하지 않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신나게 두드려 맞아야 그나마 좀 움직이죠. 정치인도 똑같습니다. 정치인은 본인이 시댁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오너가 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정치인은 이륜차 오너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정치는 관심입니다. 관심은 곧 투표로 나타나는 것이고 정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죠. 생활 속의 관심이 곧 정치입니다. 하여간 우리나라 현재 이륜차는 휘발유든 전기든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욕만 먹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입업자들의 수익만을 따르는 탐욕적 욕심과 오너들의 무관심에서 비롯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업계 표준형 배터리 도입과 주행거리를 보조금 책정에 반영하는 정도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매 외에 리스나 임대 형태의 전기 오토바이 사업도 많이 늘고 있고 매월 일정 비용을 내면은 배터리나 오토바이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도 생겼습니다.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배달 시장은 거의 전기 오토바이가 다 점령할 시점이 올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게 의무화되면 소음과 최고속도 제한 등 교통 위반 문제 등 현재 갈등 요소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기 오토바이를 취미용으로 타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많이들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배터리 출력이 좋아지고 가격 또한 내려가면서 취미용 오토바이를 생산하는 업체가 늘고 투자도 많아서 다양한 오토바이가 생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도 휘발유 오토바이와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많이 내려왔죠. 또한 전기 오토바이 특성상 순발력이 엄청나다는 것과 휘발유 오토바이 대비 엄청나게 저렴한 유지비가 들기 때문에 나름 사용하는 유저들은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단거리를 많이 이용하는 분들은 시내에서 순발력과 엔진오일 교환, 플러그 교환, 체인 등 소모품 교환이 거의 없다 보니까 고장도 거의 없다고 하고 당연히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운행거리가 이제는 거의 300km까지 늘어나서 일상적인 라이딩에도 무리가 없고 특히 험로 주행을 하는 환경이라면 강하고 부드러운 토크로 인해서 휘발유 오토바이보다 장점이 많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짧은 주행거리와 오래 걸리는 충전 시간이라는 스트레스가 있고 보급이 많이 되지 않아서 대중화가 아직 안 되었다는 점이 가장 불만 요소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럼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잘 나가고 대표적인 전기 오토바이 회사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BMW C02는 7,599불, 국내에서는 990만원에 팔고 있는 최대 15마력의 전기 오토바이입니다. 48V 1.96kW 배터리 2개가 탑재되어 있고 배터리 방전 상태에서 완전 재충전하는데 표준 0.99kW짜리 충전기로 약 5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며 1.5kW짜리 충전기로는 3.5시간 가까이 걸린다고 합니다. 최고속도 고출력 모델은 한 96km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이쁘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편한 승차감으로 유럽에서는 좀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캐남 오리진 14,499달러, 주행거리 145km, 네이키드와 어드벤처 모델로 판매되고 있고 동급 모델 대비 가벼운 무게와 잘 조율된 가야바 서스펜션, 8.9kW짜리 배터리 용량이 생각보다는 작아서 주행거리가 아주 긴 편은 아니지만 아주 액티브하고 즐거운 라이딩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스타크 바르그 최고 출력이 80마력이며 최고급 브렘보 브레이크와 가야바 서스펜션 그리고 120kg에 불과한 중량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12,999달러짜리 바르그 EX는 단 2시간 만에 완충이 가능하고 2년 무상 보증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제로모터스는 2010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출발한 전기 오토바이 전문 회사로 저렴한 가격과 어드벤처 중심의 오토바이 생산 회사로 전기 오토바이 대중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초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전기 어드벤처 바이크인 22,995달러짜리 DSR-X는 최고의 주행거리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대용량인 17.3kW짜리 배터리와 다이렉트 드라이브 시스템 그리고 효율적인 게이츠 카본 벨트 드라이브 덕분에 제로는 완충 상태에서 도심에서는 288km, 고속도로 및 정체 구간 혼합 주행 시에는 172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균형 잡힌 주행감, 고품질 쇼와 서스펜션, 편안한 라이더 자세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크 비이클스는 2017년 영국에서 출발한 회사로 전기 오토바이계의 에르메스 같은 존재로 아름다운 초현대적인 디자인과 긴 주행거리와 짧은 충전 시간을 주무기로 전기 오토바이 업계를 이끌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115마력으로 249km, 주행 가는 거리가 434km, 충전 시간은 40분. 신품 가격이 그런데 9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8,6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외에도 중국, 인도를 중심으로 매년 새로운 전기 오토바이를 수없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조만간 많은 회사들이 단순 생활용 오토바이를 넘어 취미용 장거리 운행이 가능한 오토바이들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전기 오토바이는 분명 현재 상황에서는 발전의 한계가 분명한 상황이죠. 배터리 산업의 발전과 연계되어 가격과 성능에 많은 영향이 아니라 전적으로 영향이 있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리튬 이온이라든가 인산철 배터리들의 성능과 가격이 점차 좋아지면서 전기 오토바이 산업이 활력을 띠게 되었습니다. 전기차나 전기 오토바이의 특징은 빠따감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휘발유 오토바이와 다르게 처음부터 최대 토크가 나오기 때문에 출력과 한계가 없어진 듯한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거기다 출력 특성이 그럴듯 강한 토크와 최대 출력이 아주 리니어하게 나온다는 것은 휘발유 오토바이와 비교해서 아주 부드럽고 리니어한 출력으로 오토바이를 최대 출력으로 부드럽게 주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거기다 엔진 관련해서 오일이나 냉각수 기계작 고장에서 해방될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 거론했듯 배터리라는 벽이 있습니다. 출력을 받쳐줄 출력 특성이 좋은 배터리와 긴 주행거리를 감당할 만한 배터리가 있어야 합니다. 또 생각보다는 긴 충전 시간과 충전 인프라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짧은 충전 시간은 배터리에 스트레스를 가하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이 짧아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긴 주행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배터리를 많이 실어야 하기 때문에 무게 문제에서 완전 자유로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배터리 관련 문제는 오토바이 회사가 해결할 수 없는 가격 경쟁력 문제에도 부딪히게 하죠. 배터리 성능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니라서 앞으로 지켜볼 문제 같습니다. 일단 배터리만 확보되면 나머지 개발 기술은 휘발유 오토바이보다 부품 수도 적고 개발 기간도 짧다는 장점이 있어서 개발 회사의 투자가 휘발유 오토바이보다 적은 투자금으로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가정에서 간단한 전기 지식만 있다면 자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고 투자도 활발하며 큰 성공을 거둔 회사들이 있습니다. 고고로 야디 같은 회사가 이런 아주 작은 스타트업 회사에서 시작한 회사로 지금은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한 대표적인 회사들이죠. 전기 오토바이가 미래의 오토바이가 될까란 말에 저는 그렇다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대세라서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유로 6가 도입되는 시기가 전기 오토바이가 주류를 이루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적은 투자로 성공한 회사가 나오면서 많은 스타트업 회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판매라는 단순한 영업이 아니고 리스, 임대, 공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판매 방법을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휘발유 오토바이에서는 없던 방식이죠. 거기다 독일은 9%, 영국은 7%, 일본 8%, 중국 18%, 동남아 36%의 시장 점유율로 전 세계의 오토바이 시장의 15%를 전기 오토바이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점유율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죠. 결국 이런 것이 대세로 등극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대부분 취미로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이라서 전기 오토바이를 전혀 취미용으로 타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당장 저도 이상한 소리가 나는 오토바이는 타고 싶지 않습니다. 아직도 오토바이를 선택하는 선택 기준은 사운드가 제일 처음 고려 대상일 만큼 제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토바이 제작 업체에서는 생각이 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휘발유 오토바이와 다르게 개발기간, 개발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것보다 적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품 수도 적고 공정 관리도 간단하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면은 과연 이런 상황을 제작사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당연히 제작사는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휘발유 오토바이에서 전기 오토바이로 전환은 빨리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죠. 저는 이 제조업체의 선택이 전기 오토바이로의 가장 큰 변화의 핵심 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기가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고객인 여러분들이 전기 오토바이에 대한 저항감이 사라지는 시점이 아마 출발점이 될 것도 같습니다.
실제 아파트나 도심을 끼고 있는 주거인구가 많은 지역의 오토바이 가게들이 죽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전기 자전거나 전기 오토바이로 전환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서 그런 것 같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죠. 전기차가 많이 활동하는 제주도에 자동차 정비센터가 5년 내 폐업률이 61%에 달하고 매출이 절반도 안 나오면서 정비업 종사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전기 오토바이는 많은 충격을 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행거리, 배터리 충전, 배터리 교환 인프라, 리스, 임대, 공유 등 플랫폼 발전이나 스마트폰 연결 인프라 확장 문제가 전기 오토바이 미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세에 올라타기는 했어도 소비자의 심리적인 저항감이 아직은 가장 큰 발전 저해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요가 있는 생활 밀착형 시장이나 배달 시장에서는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저 또한 아직은 전기 오토바이를 타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대세가 되는 순간 언젠가는 타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은 해봅니다. 마차에서 자동차가 나왔을 때도 저항이 있었고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성능과 가격에 대한 저항이 심했습니다. 지금은 한창 대세에 편승하고 있는 전기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저항이 있었죠. 시대가 변하면서 새로운 플랫폼이 나오면은 항상 저항하는 편과 신규 플랫폼에 빨리 적응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자의 이익과 소비자의 편의성, 필요성과 궤를 같이 한다면은 반드시 대세는 바뀌게 되어 있고 대세가 바뀌면 뒤로 돌아가기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전기 오토바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죠. 이제는 오토바이 끌고 나가는 일이 쉽지 않은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더워지기 전에 즐겁고 안전한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